안녕하세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탄핵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3번의 탄핵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무현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2004년 3월 12일부터 2004년 5월 14일까지 진행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소추 및 심판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16대 국회에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결의했으며 이에 따른 탄핵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때까지 6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보수 야당과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집권 7개월 만에 측근비리 수사 등으로 인해 국정 운영이 난관에 봉착했고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2004년 3월 12일에 국회는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이 이에 동조하였으며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여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인한 국법질서 문란,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한 도덕적 법적 정당성 상실, 국민 경제와 국정 파탄으로 인한 민생 도탄. 탄핵 소추안 가결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탄핵 반대 시위가 벌어졌으며 3월 20일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는 20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개월여간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총 7차례의 변론을 통해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을 정족 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이 선거법 중립 의무와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으나 이는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직무상 위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의 영향으로 탄핵을 주도한 야당들은 탄핵 역풍으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탄핵 이후 지지율이 50%대까지 상승했습니다. 4월 총선이 탄핵 찬성 대 탄핵 반대 구도로 단순화되었습니다. 탄핵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75%의 국민이 탄핵안 가결이 잘못됐다고 응답했습니다. 탄핵 이전 31%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7.6%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79.4%의 국민이 노무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여 전국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동층이 47.2%에서 27.1%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 64일 만에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상 탄핵 제도의 실제 적용과 그 한계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의 정치적 지형 변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헌법상 탄핵 제도의 실제 적용과 그 한계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과 권력 분립의 중요성, 그리고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요 배경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알려진 일련의 의혹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가 국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했습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2월 8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됨.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 투표 결과 제적 의원 300명 중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국회가 제시한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으로 나뉩니다. 헌법 위반 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위배, 직업 공무원 제도 위반, 국민의 재산권 보장, 의무 위반, 시장 경제 질서 위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법률 위반 공무원 임명권 남용, 국가기밀 누설, 뇌물죄 등. 헌법재판소는 92일간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 사실을 은폐하고 의혹 제기를 비난함. 헌법기관의 견제와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함.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4일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박근혜는 2039년 3월 30일까지 수용 생활을 하게 되었고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민의 권력에 대한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윤석열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주요 배경은 2024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사건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및 입법 독주, 정부 관료 탄핵 추진 등을 비판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는 1980년대 후반 군사독재 종식 이후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사례로 충격을 주었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비상계엄 선포 후 48분 뒤에 국회에 계엄군이 투입됐지만 이미 여러 정치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한 상황이었고 일반 시민과 국회 보좌관들이 뒤엉켜서 국회 진입이 쉬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의 소극적인 작전 수행도 일조하여 계엄군이 국회를 점거하지 못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경 국회 본회의가 열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2월 4일 새벽 4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서 제적 인원 200명에 달성하지 못해서 표결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졌고 일주일 동안 여러 진술이 나오면서 몇몇 의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12월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당론을 갖고 표결에 참여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 소추안에 명시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위반, 국민주권주의, 권력 분립 원칙 등 여러 헌법 조항 위반, 법률 위반, 계엄 선포 절차 무시, 국무회의 심의 미이행 등 내란죄에 해당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동원한 행위,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입니다. 주요 쟁점으로 통치행위 여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3.6%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69.5%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역사에서 일본의 탄핵 가결과 일본의 탄핵 부결이 있었고 또 한 번의 탄핵 헌재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핵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